성경실록 94권 성경 9년 7월 1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478년 성화 14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경실록 94권 성경 9년 7월 1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유와 헌납 최반이 아뢰기를 이제 무신을 3조에 참여시켜 쓰도록 명하였는데 신등은 생각건대 천관은 인물을 전형하고 예조는 옛 전적과 예문을 상고하며 병조는 나라의 병사와 병기를 관장하고 있으니 관계되는 일이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두 사람이라도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얻어 벼슬을 제수한 것이지만 뒤에는 반드시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고 인연으로 간청하여 그것 때문에 공직을 거르치게 하는 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이조, 예조, 병조의 3조는 과연 대간의 말과 같습니다. 전에 최윤이 이조나 병조의 판사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모욕하다가 죽음을 당하였는데 세조께서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최윤이 문자를 약간 안다고 해서 높은 관직을 역임하게 하였는데 이제 그만 분통이 터져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신 일이 있었는데 신이 교지를 듣고 오늘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만일 무인으로서 3조를 맡긴다면 뒤에 반드시 구시로 삼아 분경할 것입니다 하고 김유가 말하기를 상상께서 하교하시기에는 반드시 문무를 병용하는 것을 좋은 일로 여기시는데 지금 어유소가 찬성이 되고 박양신이 참지가 되었으니 문무를 병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현재 호조, 형조, 공조의 3조에 무신을 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요즘에는 한 사람의 무인도 6조의 난관이 된 사람이 없으면 어찌 된 일인가? 재능이 진시로 임무를 감당할 만하면 비록 이조, 예조, 병조에 쓴들 무슨 해가 되겠는가? 하니 김유가 말하기를 세조께서 경임을 이조의 난관으로 제수하고자 하실 때 조정의 은은이 문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두고 말았으니 이런 풍조가 한번 열리게 된다면 끝에 가서는 막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실로 마땅히 특례로 기용하되 그 나머지는 대정에 따르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최반이 또 아뢰기를 박양씨는 본래 기망함으로써 죄를 입었었는데 오늘날 정조의 당상관이 되었으니 매우 마땅하지 않은 일입니다. 청컨대 빨리 고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한 가지 과실이 있다 하여 다시 기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유가 또 아뢰기를 정성년과 이회가 갑자기 그 직품을 올려받았으니 작상을 중히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등용하는데 어찌 근무한 기간이 오래고 가까움에 구애할 것인가? 그 사람됨의 현능한가 현능하지 못한가 여하를 살펴볼 뿐이다 하였다. 김유가 말하기를 옛날에 뒷수레만 타고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경상이 된 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위에서 말한 무리들은 일컬을 만한 공덕도 없이 갑자기 직품을 울려받았으니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신이 의금부의 관리가 되었을 때 정성년은 경력이 되었는데 그 재능이 쓸만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참창관 김계창이 말하기를 이 회는 자문감 직장이 되었을 때 주소와 더불어 아침에서 저녁까지 그 직책에 복무하였으므로 신이 또한 그가 쓸만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들의 관직을 체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김유가 또 개청하기를 경기, 황해도, 평안도 등의 전만은 흉년으로 인하여 보내지 않게 되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에도 충제와 수해가 있으므로 청컨대 모두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장마되어 오랜 가뭄과 바람이 겹쳐서 곡식이 반드시 상하였을 것이니 거기도 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천관은 이조의 별칭이다. 천만은 각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점거하기 위해 봄, 가을에 임시로 파견하던 사복시의 관원이다. 성전시록 95 사권 성종 9년 7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좌부 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병조에서 전라도 관찰사 이극정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그곳 여러 포의 수군으로서 한진의 인원수가 1,500여인 정도 되는데 모두 정병으로 받고 정한다면 소요의 패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진장으로 하여금 늘 습사하게 하여 그 잘하고 잘 못하는 자를 기록하였다가 연말에 그 수와 마친 수요를 통틀어 계산하여 1등 3사람, 2등 7사람, 3등 10사람으로 하고 1등은 별사 30, 2등은 20, 3등은 10을 주어 장려하고 태만한 자는 과제하며 마음을 쓰지 않는 진장은 파면에 내쫓도록 하기를 청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때 이극증이 우잠찬으로 입시하여 아뢰기를 신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친히 여러 포에 나아가 방어하는 형편을 보니 선군으로서 사관으로 호칭되는 사람이 각 포에 10여인씩인데 활을 잡고 화살을 쏘는 사람은 겨우 2~3사람씩이고 그 나머지는 다 잔열하여 쏘아야 100보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완급할 때에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비록 무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고역을 끌어서 다 정병의 보인이 되어 나갑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오랑캐의 장기는 칼과 창이고 우리의 장기는 활쏘기와 말달리기인데 장기를 버리고 익히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신은 원컨대 정병의 보인 가운데 무죄가 있는 사람은 가려내어 사관을 삼아 선군의 재주 없는 자하고 바꿔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진의 병졸 가운데 어찌 한두 사람의 활 잘 쏘는 사람이 없겠는가? 다만 진장이 태만하여 조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흐지부지 된 것이다. 만일 다 바꿔 정한다면 반드시 소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 사관 가운데 우수한 자는 품계를 더하여 주도록 하는 절목을 해당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 극증이 또 아뢰기를 여러 포에 소장된 것은 다 목궁인데 목궁으로 수의 하사를 쏘면 반드시 수십 보밖에 못 나가니 그것으로 능히 적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궁기시의 각 궁을 나눠주어 그것으로서 완급에 대비하도록 하소서 하고 광산부원군 김국강이 아뢰기를 경상우도와 전라 좌도의 여러 진에도 각 궁을 주어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병조 참판 김순명이 아뢰기를 전부터 외방에 보관하고 있는 각 궁도 이미 많은데 진장이 조심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니 다시 보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러 포에 전에 보냈던 각 궁의 수를 조사해서 아뢰라 하였다. 이 극정이 또 아뢰기를 여러 포에 대중소의 맹선 및 비거 도선과 무군선을 설치하는 것은 창졸간에 일어나는 변란에 대응하고자 한 것인데 신이 행선하는 것을 보니 주장의 지휘에 따를 수 있는 자가 적어 혹은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으로 가고 서쪽을 가리키면 동쪽으로 가서 전후 좌우에 기율이 없으니 평상시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창조의 경우이겠습니까? 대맹선에 있어서는 그 선체가 지극히 무거워서 거의 운용할 수가 없고 그 대맹선에 타게 되는 군사가 80명인데 80명을 쓸데없는 배에다 가두어 두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니 대맹선에 타는 군조를 무군선과 소맹선 두 척에 나누어 태워가지고 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니 김국관과 김순명이 말하기를 대맹선이 비록 운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한 지가 이미 오래이며 만일 병고가 있게 되면 군사, 군량, 병기 등을 가주어 싣고서 한 모퉁이를 진압할 수 있고 그 선체가 높고 커서 적선이 대항을 못할 것이니 개역해서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므로 이극증이 말하기를 비록 대선이기는 하나 탈 수 있는 사람이 80명과 한 달 양식에 불과할 뿐인데 소용될 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배의 체제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마땅한지를 모르겠다 하였다. 이 극쟁이 또 아뢰기를
여러 포에 소장한 화포는 포 쏘기를 익히는 자가 한두 사람밖에 안 되고 그 화약의 힘이 이따금 화살을 내쏘지 못하니 빛이 약을 넣는 것을 법대로 하지 않은 소치일 것입니다. 더구나 포마다 병선이 7, 8척이나 되는데 한두 약장을 어떻게 각배에 나누어 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화포가 한갓 쓸모없는 기구가 되니 신은 원컨대 궁비씨의 약장들을 나누어 보내어 모든 진으로 하여금 널리 익히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 걱정이 또 아뢰기를 여러 포에 소장하고 있는 기, 휘, 진, 고가 다 규격에 맞지 않아 완급에 쓸 수 없으니 청컨대 하나의 겨냥을 만들어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각각 겨냥에 따라 고쳐서 갖추도록 함으로써 군대의 장비를 엄격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 걱정이 또 아뢰기를 신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 황효산이 적재 황이경을 죽인 일이 있어 신이 추국하여 죄를 주었는데 율에 적서의 상살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장류에 관한 율로서 논단하여 다만 충분시키기만 하였으므로 마음이 실로 편치 않습니다. 중국에는 적서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율에 그 조항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적서의 분별이 매우 엄하여 서얼에 걸리면 비록 현능한 자라도 사판에 끼지 못한 이는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인신과 풍속이 점차 옛날과 같지 않게 되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업신여기는 일이 많으니 청와대 따로 과제하는 조문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예조판서 이승소가 말하기를 황유선과 같은 자를 일률적으로 장류의 법에 따라 다스린다면 비록 비첩이 소생이라도 형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되는 자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황효산에게는 이미 죄를 주었다니 추론할 수 없지만 마땅히 따로 과제하는 조문을 세워서 적세의 분별을 명확히 하소서 하였다. 제병 안선이 아뢰기를 병조 도총부 등 각 아문에서 사후를 설치하는 것은 건수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군문의 방비를 위해서입니다. 더구나 여러 관사의 건수와 차비노를 상정할 때 병조는 보충대로서 충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병조에서 보충대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또 사후를 거느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름은 비록 사후라고 하나 사실은 사령이니 그대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관례이다 하였다. 김순명이 말하기를 보충대로서 지필 묵을 담당하는 외에 남은 수가 많지 않아 당상관과 낭청의 군수가 태반이 부족하고 더구나 군무는 위험을 주로 하는데 만일 이를 맡겨버릴 사람이 부족하면 모든 군기와 호령이 반드시 지체될 것입니다.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상정할 때 지필목의 담당자와 근수를 계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보충대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다시 또 사후를 거느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김국강이 말하기를 보충대는 다른 군사의 예와 달라서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니 당상과 낭청의 근수가 과연 부족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실로 마땅하지 못한 일이니 따로 근수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후는 거전대로 두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 온당치 아니한가와 근수를 더 주는 일 같은 것은 해당 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안선이 또 아뢰기를 승리어의 도리는 정정함을 승상하여 세속에 구애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양종의 판사와 모든 사찰의 주지를 선조해서 제수하고 또 원각사에는 조라치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설의 노복들이 본사에서 역사하기를 꺼려 몸이 건강하고 집이 부유한 자들은 모두 그곳으로 가게 되니 청컨대 다 없애버리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 것은 조종조 때의 일인데 어찌 갑자기 없앨 수 있겠는가 하므로 안선이 말하기를 만약 조종조 때의 일이라고 하여 갑자기 없앨 수 없다면 신은 원컨대 성리를 벼슬시키는 일은 해당 조에서 관리하지 말고 양정으로 하여금 이 일을 주관하도록 하여 원각사의 조라치는 지금부터 빈자리가 있어도 채우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맹선은
전쟁 때 쓰던 배의 한 가지다. 초엽에 사용된 기본적 전선으로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이 세 종류가 있었다. 큰 배는 수백 명이, 작은 배는 수십 명이 탔다. 비거도선은 거룻배와 같게 만든 작고 빠른 병선이다. 차비노는 곽관사에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하여 두던 노비이다. 조라치는 궁정이나 나라에서 세운 절이나 불당들의 뜰을 청소하는 하례이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임수경이 아뢰기를 대궐 안에 조라치가 있어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원각사에도 있으니 서로 뒤섞이게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없애버리소서 하고 정은 성담년이 말하기를 원각사의 조라치는 곧 세조조 한때 있었던 일이고 상전이 아니니 이제는 없애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주하우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동지사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과연 말한 바대로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조 때의 일을 이제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니 아직 그대로 두고 훗날을 기다려 점차로 없애도록 하라 하니 상담년이 말하기를 신도들은 배불리 먹고 하는 일이 없이 살고 있으니 저희들 스스로 청소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라는 불법을 승강하였다가 그 화로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고려도 불법으로서 나라를 잃었는데 조선 조에는 열성께서 서로 이어서 이단을 엄하게 배척하였고 전하께서도 성하기 고명하시어 그 그릇된 것을 깊이 알고서 절대로 승신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과 같은 것을 그대로 두고 또한 없애지 아니한다면 먼 지방에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전하께서 불법을 신봉하지 않는 줄 어찌 알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없애버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임수경이 또 아뢰기를 승인에게 직첩을 주는데 조관의 예에 따라 서경하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하니 임수경 등이 대답하기를 승인은 예조에서 관장하고 있으니 원근대 다만 예조로 하여금 차첩만을 주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면 갑자기 폐할 수가 없는데 승직에 서경하는 일이 어느 때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유생으로서 절에 배우러 다니는 것을 금하는 일은 이미 대전에 실려 있는데 어찌 규거하지 않는가? 유교와 불교는 도리가 다름으로 섞여 거참이 불가하고 더구나 유교의 선비가 중에게서 일찍이 배워가지고 도리어 그 중을 그르다고 하며 이는 자기의 스승을 비난하는 것이니 처음부터 가서 배우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사헌부에서 엄격히 검찰을 해야 할 일이고 또 도승의 법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서경은 임금이 관원을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 문벌, 이력을 갖췄어서 대간에게 그 가부를 구하던 일이다. 도승은 도첩, 나라에서 발행하는 중의 신분증을 가진 중이다. 즉 정전을 내고 나라의 허가를 받아 중이 된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광주 판관 겸 임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에 전가 사변이 되었다가 유망한 사람 이원단 등 11명을 잡아왔습니다 하니 호조의 명하에 양식을 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18일 성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세광이 아뢰기를 어제 경년에 본부에서 원각사의 조라치를 없애도록 청하는데 아직 용과를 얻지 못하여 결망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 때의 일을 어찌 다 없앨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세광이 말하기를 만일 양법 미사라고 할 것 같으면 준수하고 없애지 말아야 옳을 것이나 이는 다만 선왕께서 우연히 만드신 법으로서 영색토록 준행할 법이 아닌데 어찌 인순하여 고치지 말아야겠습니까? 하고 사관 경준이 아뢰기를 조라치는 오로지 궁궐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 절에서 부리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 하므로 이 세광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지금까지 10년이나 되었으니 이제 없앤다 하여 또한 그다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저런 종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희 절에서 청소하게 해도 안 될 것이 없는데 어찌 조라치를 따로 정해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잠차
없애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조화승지 박숙진 좌부승지 김승경이 아뢰기를 전날 대관의 계청에 따라서 하삼도의 전말을 정지하도록 명하셨는데 그때의 풍제와 가뭄의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싱등도 옳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삼도 감사들의 장계를 보니 우택이 비록 두루 협족하여 반드시 흉년에 이르지는 아니하겠고 마정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하삼도는 다른 도에 갑절이나 되니 창근에 전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송부 오도 우구스 원승 삼률퇴수 원만 소승 천엽계 원윤 석견주 등원주포 주학은 장감 화겸 대마주 태수 종정국 월중수 종정홍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홍문관에 명하여 역대 환관의 사적 가운데 감계가 될 만한 것을 모아 내신들의 교훈에 첨가하여 기록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8일 정축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다가 한나라 만렙의 여러 유자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다투어 각각 붕당을 세웠다는 일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하니 동부승지 김계창이 대답하기를 당나라 문정의 말에 하복의 도둑을 물리치기는 쉬워도 조정의 붕당을 물리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붕당의 근심은 예로부터 있었던 일로서 근래 우리나라에도 붕당의 조짐이 약간 있으니 청와대 엄하게 법을 세워 검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병조 참판 김순명이 와서 아뢰기를 외방의 수령들이 공무로 출장할 때 하루 일정이면 관리대로 역마를 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마를 탄다면 말이 두세 필에 불과하고 복종 2, 3명에 불과한데 사마를 탄다면 그 종과 마필이 수십이 되니 공업의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사마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인근 고을의 관원들이 말을 증정하는 배단이 없지 아니하니 청컨대 사마를 타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이와 같이 배단이 되는 법이 당초에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그 해당 관사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숭례문이 아주 기울어져 허물어질 지경이라면 고쳐서 짓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요사의 공력이 너무 번다 하니 내 생각에는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숭례문은 아주 위태로운 지경은 아니며 또 공주의 저택을 짓는 일로 인하여 일손이 모자라고 피곤하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아직 그냥 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김춘경에게 하사하기를 평안도의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요망하였으니 내가 매우 몹시 걱정된다. 이제 성달사의 행차에 예물이 매우 많이 드는데 만일 사사로이 주는 선물이 또 있다면 그 패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그대가 검찰을 겸해서 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9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평안도 안주 등지 여러 고을의 사민이 많이 유의하는데 관찰사 이파는 전무하지 못하고 그 지방을 맡아 일할 뜻이 별로 없는 모양이니 그를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전시록 94권 성전 9년 7월 19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건판 한성부사 성복산의 아내인 쑥인 이씨가 상언하기를 아들 송찬이 송을계의 양자가 되었는데 송을계는 바로 이심의 사위로 송찬이 이심의 아들인 이계전의 딸에게 장가들어 서로 삼았으니 이심이 송찬에게는 외조부이고 송찬의 차에게는 조부가 됩니다. 송찬이 지금 감찰의
제수되었는데 사관원에서 말하기는 양자간 집과 혼인한 자가 유복지친이면 서경을 못한다고 하니 전에는 양자간 집의 유복지친과 서로 혼인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혼가를 성찬과 같이 한 사람이 다 대가는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송찬에게만 서경을 못한다고 하니 국가에서 법을 운영하며 한결같이 못한 것이 마음의 실로 몹시 안타깝습니다 하였는데 예조에서 이 말에 의가히 아뢰기를 대전 오복의 조항에 주해하기를 남의 양자가 된 사람은 양자한 부모 및 그 내외친에 있어서 다 친아들의 경우와 같고 그 복을 입는 것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양자간 사람이 양자한 사람의 유복지친과 서로 혼인하는 것은 정례에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혼인을 금하는 조령이 없기 때문에 대개 후사가 없는 사람이 그 부처의 족친으로서 혹은 서로 혼인한 뒤에 계후하기도 하고 혹은 계후한 뒤에 혼인하기도 하여 그로써 가선을 물려주는 일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송찬이 유복지친과 혼인하였다 해서 서경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정리에 어긋남이 있으나 추론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참건대 이제부터는 계후한 부모의 내외 유복친과는 서로 혼인하지 말도록 하고 이미 서로 혼인한 사람도 계후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인은 정삼품의 당하간 및 종삼품의 종친 문무간의 아내의 품계이다. 오복은 참최, 자최, 대공, 소공, 심화의 5가지 상복이다. 계후는 양자를 세웁니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증경정성의 정부 6조 한승부 대간 및 엘적의 전라도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자를 불러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였다. 경상도 흥해의 죄수 이두생이 손등문을 시켜 이방을 결박해서 구타하여 죽게 한 일이다. 본도의 감사는 주사율로서 이두생을 사형으로 논하고 형조에서는 중하수율로서 손등문을 사형으로 논하였다. 정창순 한 명의 심에 윤사한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권능관이 이두생이 권능이면 통주로서 이방의 관청의 일을 지체시킨다고 하여 손등문을 시켜 결박하여 구타하여 죽게 하였으므로 이두생이 살생주사한 사람인데 이제 투구살로만 조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마땅히 위력 제방률로서 논단해야 합니다 하고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손등문을 시켜 이방을 결박하게 하였고 손등문이 이방을 4-5차례나 발로 차는데 이두생이 한마디도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손등문이 공수를 할 때의 말로는 제가 자진해서 발로 찬 것이지 이두생이 차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니 마땅히 다시 공문에서 말이 일치하게 된 뒤에 죄를 정해야 합니다 하고 홍응 강희맹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손등문을 시켜 이방을 결박할 때 손등문은 이방이 결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랫배와 갈빗대를 너댓 번 걷어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두생이 만일 그러한 뜻이 아니었다면 마땅히 이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할 것인데 그냥 난타하는 것이 마음에 만족해서 결박 곤핍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죽게 하였으니 죄를 손등문에게만 돌려서는 안 되고 마땅히 다시 국문에서 죄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어유서, 허정, 양승지, 이극정은 의논하기를 손등문이 발로 이방의 갈빗대를 걷어찬 것이 이두생이 시킨 것인지 제 스스로 한 것인지 공초 한 말이 분명하지 않으니 관찰서로 하여금 다시 국문에서 아뢰도록 하소서 하고 이승수, 김순명, 윤호, 어세공, 윤흠, 신정, 김유, 안관우, 성담년,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형조에서 아른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지, 신주는 의논하기를 이두생이 만일 그를 결박하지 않았다면 손등문은 어떻게 손을 대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죄는 이두생에게 있으니 마땅히 주사율로서 논단하여야 합니다.
박양신, 정은, 김극류, 김자정, 임행현, 이길보, 임수경, 최반, 안선, 이세광은 의논하기를 이방이 죽은 것은 손등문이 처음에 이두생의 말을 듣고 결박하여 구타해서 죽게 된 것이니 투구의 치명상으로서 중론해서는 안 됩니다. 이두생은 주사율로 하고 손등문은 종범으로서 하수자이니 마땅히 위력제방률로서 논단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노사신 등의 의논에 따랐다. 1. 율문 안에 난신에 연좌된 사람 가운데 숙질은 멀리 귀양 보내고 나이가 차지하는 친자식은 노비로 삼는다 하였는데 만일 본계가 천인일 경우에는 비록 노비로 삼는다 하더라도 숙질의 벌보다 도리어 가벼우니 경중에 마땅함을 잃었다는 일이다. 정장손 한명의 심의 윤사원 김국강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 홍원 강희명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석을금은 반역자인 만자의 조카 자식이라 하여 극변으로 귀양 보내었고 친자식은 나이가 어림으로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로 삼았는데 만일 양인이면 노비에 소속시키는 것이 옳으나 만일 본래 천인이면 비록 천인에 소속시키더라도 달리 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으니 경중이 차례를 잃는 것이야 됩니다. 그러나 율문이 이와 같으니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종 어유수 이극정 양승진은 의논하기를 난신의 숙지를 멀리 귀양 보내면서 친자식을 본도에 안거함은 경중이 마땅함을 잃은 것이니 자녀들로 나이가 차지하는 자도 만일 천인이면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세공, 윤흠, 이승서, 윤계겸, 이극균, 신준, 신정은 의논하기를 천인의 연좌는 율법에 구분된 것이 없어 계유년, 병자년, 무자년에는 난신의 연좌로 첩첩과 자녀들을 공신의 집에 급부하였고 정해년에 이시애의 연좌로는 모두 극변의 관노비로 소속시켰으며 조종주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과제하지 않고 때에 따라 주의를 정하였습니다. 하고 강자평, 박양신, 김극유, 정은, 김자정, 이맹현, 이길보는 의논하기를 율문에 무릇 반역자들의 자식으로 나이 15세 이하와 모녀, 처첩, 조손, 형제, 자매와 그 자식의 처첩들은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로 삼고 백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호적이 같고 다름에 상관없이 모두 유삼천리 안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인에 의거한 이야기이고 만일 천인일 경우 백숙부와 형제의 자식은 유삼천리에 정력시키면서 친자녀로 나이가 차지 않은 자는 혹 공신의 집에 급부하기도 하고 혹 그전대로 천인으로 만들어서 편한 대로 살게 할 것이 되므로 친자녀가 도리어 조카 자식들보다 가벼워 달리 악을 징계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족과 양인이면 율문대로 시행하고 천인이면 율에 응당 노비가 될 자는 모두 극변의 관노로 영속시키도록 하소서 하고 유지, 김순령, 윤호는 의논하기를 난신의 친자식 중 15세까지 나이가 차기를 기다리는 자로서 만일 천인 계통이면 다른 도의 잔업의 관노비로 영속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유, 안간호, 임수경, 최반, 안선, 이세관, 성담년,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난신의 친자식 가운데 나이가 15세에 차지 않은 자로서 천인계통이면 다만 관노비를 소속시켜 본고장에 있게 하고 그 아우와 조카들은 먼 지방으로 유보에 보내어 정속시키니 이는 아우와 조카를 도리어 무겁게 벌하고 친자식을 도리어 가볍게 벌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에 이르기를 난신의 자식으로 나이가 차지 않은 자를 공신에게 급부하여 노비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의 본뜻은 한편으로는 공신에게 상을 주는 것이 되고 한편으로는 난신작자를 징계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만자의 아들을 마침 공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공신에게 주는 법은 진실로 패할 수 없으며 친자식이 조카보다 도리어 가벼운 죄를 받게 되는 것을 꺼려서 다른 도의 관노로 옮겨 정하는 법을 세워 가지고 공신에게 주지 않는 예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아니하니 율문대로 두고 고치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지하기를 난신의 자녀인 친인계통으로서
나이가 차지하는 자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서 멀리 귀양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다시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창순 한 명의 심해 김국강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 서거정 허정 어유소 이극정 어세공 이승수 윤계겸 윤흠 양승지 김순명 신정 신준 이극경 유지 윤호 정은 김극류 김자정 이명현 이길보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홍은 강임의 김유 안간호 임수경 최반 안선 상담년 이세광 유인호는 말하기를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정창성 등의 대답한 바에 따랐다. 1. 황효산이 적재 황이경을 죽인 것을 장류의 이율로 논단한 것에 대한 일이다. 정창순 한 명의 심해 연사원 김국강 노사신 윤필상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중국에서는 첩의 자식도 다 과거에 나아가 벼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문의 적스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다 장류의 법으로서 논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스의 분별이 매우 엄하므로 장류로 논하지 말고 적서로서 논단하여 그로서 명분을 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해당 관사를 시켜 분명하게 법례를 만들게 하소서 하고 홍은 강희맹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황효산이 적재를 죽였는데 몸은 비록 연장으로서 되어 있으나 종교의 분수는 아우에게 있는 것이니 실로 이 적체를 비유로서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적자가 미약하여 서장에게 기탁해 있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만일 비유라고 해서 가볍게 이런 무리들을 내버려 둔다면 적서가 물러내져서 은연중 경합할 생각을 품게 되어 장차 그 패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컨대 황효선을 법대로 처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뒤에 비록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으로 인연하여 준례가 될 것이니 반드시 따로 과조를 세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 승선은 의논하기를 주화전에서 천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방해하고 연소자가 영장자를 능멸하는 것을 육역의 어뜸으로 삼았는데 이른바 귀천이란 곧 적서요 소장이란 곧 존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분별이 매우 엄합니다. 우리나라 적서의 분별은 매우 엄하여 향당의 서차와 조정의 자규에서 서을의 붙이는 적자축에 들지도 못하였는데 강포하게 능번까지 하는 것을 장류의 법으로서 논단하는 것은 매우 정리가 어긋납니다. 이제부터는 서을이 적자를 능멸하는 자는 양천 상구 유례 견주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허종 어유소 양승진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는 적세의 분별이 매우 엄한데 이제 황효산이 적재를 때려 죽인 것을 두고 형이나 누이가 아우나 여동생을 때려 죽인 법으로서 논단에서 사형을 면하게 한다면 서로서 적을 능멸하는 풍습이 이로부터 생겨날 것이니 비유로서 촌장을 때려 죽인 법으로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지, 윤흠, 어세곤, 윤계겸, 이극견, 신정, 신준, 김순명, 윤호는 의논하기를 율문에는 비록 적세의 분별이 없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세의 분별이 매우 엄하니 율문의 구에 대어 따를 것이 아니라 범인이 사람을 때려 죽인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강작평, 박양신, 김극유, 정은, 김자정, 이명현, 이길보는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적세의 분별이 엄하고 존재가 확연하여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다 등급이 있어 중국과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서을이 적대를 능멸하여 때려 죽이는 자는 양천상구 율에 의하여 과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김유, 안간호, 임수경, 최반, 안선, 이세광, 성담년,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적세의 분별은 춘추에서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적서가 서로 구타한 데 대한 과제의 법이 율문에 실려있지 않으니 이제 마땅히 따로 과제의 조항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지하기를 적재와 서영이 서로 죽인 자는 두부살로서 논단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김국강 노사신 윤필상 홍은 강희맹 서거정 허정 어유소 양승지 이극경 김순명 신정 유지 신준 윤호 김유 안관우 정은 김극류 김자정 이명현 이길보 임수경 최반 안선 이세광 성담년 유인호가 의논하기를
서형이 적재를 죽이는 것은 비로소 조운을 죽인 것이고 적재가 서형을 죽이는 것은 유로서 장을 죽인 것이어서 서로가 존비와 장류의 분별만 있을 뿐이니 그 서로 때려 죽인 자는 다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순 한 명의 심해 윤사은 이급배 어세공 이승소 윤계겸 윤흠은 의논하기를 무슨 일이든지 인정에 맞고 본토 풍속에 마땅하게 된 뒤에라야 보고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세의 분별이 매우 엄하여 농민들까지도 모두 품삯을 감하여 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서형이 적재를 죽인 것을 만일 장류의 법으로서 논단하여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재리를 전부 차지하고 적자를 죽이는 자가 간혹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자가 비록 어릴지라도 존속으로서 논하고 첩자가 비록 연장자라도 비속으로서 논해야 할 것이며 적재가 서형을 죽인 자는 법에 의하여 존장의 비유로 구살한 것으로 논한다면 적세의 분별이 엄정해서 강상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승정원에서도 의논에 아뢰도록 하라 하니 손순여 홍기달 이경동 김계창은 의논하기를 김국광 등의 의논에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고 김승경은 의논하기를 서형이 비록 연장자이기는 하나 존속이 아니고 적재가 비록 존속이기는 하나 연장자가 아니므로 율문중의 존비 장류의 일컬음과는 어긋남이 있어 그 구살의 주를 율문에 의하여 논단할 수가 없으니 이제 따로 천살의 조항을 세워 다 함께 사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장류와 존비의 분배를 더욱 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김국광 등의 나중 의논에 따랐다. 일 전라도 순천부에 석보와 군인을 다 설치하는 것과 어란, 단량 두 포 사이에 보를 설치하는 일이다. 정찬손 한 명의 심해 윤사한 김국관 노사신 윤필상 이급배 신정은 의논하기를 처음 석부를 만들게 된 것은 해변의 거민들이 왜구들이 도립을 당할 때 우선 여기에 의지하여 그 예봉을 피하고자 한 것이지 연해의 거민들을 다 투입시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같이 조그마한 보는 장원한 계책이 아니니 적이 만일 함부로 들어온다면 거민들이 어찌 능히 이 보를 지키어서 그 순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보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가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고 수주를 골라 뽑아낼 도리도 없으니 만일 여러 진에서 뽑아낸다면 본진은 단약해져 동쪽을 지탱하며 서쪽에 기울어지고 옷깃을 잡으면 팔꿈치가 드러나서 그 패단이 다단할 것이므로 업성을 견고하게 쌓았다가 만일 완급한 일이 있게 되면 문득 들어가서 고수 한만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로 만대의 원대한 계책이고 석부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홍은 강희맹 서거점은 의논하기를 석부를 만드는 것은 진실로 유리한 일이기는 하나 이미 본고을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는데 그 외에 또 석부를 둔다면 지키기가 또한 어려워질 것이고 또 석부를 만들 만한 땅은 소재가 다 그러합니다. 다만 백성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으나 여력만 있다면 석부를 둔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고 허정 어유소 양성지 이웃수는 의논하기를 회령포, 마도, 단량, 어량 등지 해변에는 거민이 매우 많은데 봉고을의 성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 혹시 완급이 있게 되면 의지할 만한 곳이 없으니 그 사이에 보를 쌓는 것이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주진의 병사를 나누어서 지킨다면 병사가 나누어 힘이 약해질까 두려우니 성을 쌓을 만한 형편이 되는 땅과 군사를 조반하는 것의 마땅함을 본도와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계문하도록 하고 순천의 석부에 수병을 더 두고 창구를 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어세공 윤흠 윤계겸 이극균 신주는 의논하기를 순천포 석보에 군인을 더 두는 것과 어란달랑 두 포 사이에 보를 두는 것은 다 마땅하니 병영의 수졸들을 빼내어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도와 회령 두 포의 사이는 산이 헌준하고 수맥이 빽빽하여 백성들이 또한 드물게 살기 때문에 보루를 둘 필요는 없겠고 여러 보루의 병기가 적어 고단하니 창구를 두는 것도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김지경, 박식, 김순명, 윤호, 조관, 강곤, 임자번은 의논하기를 회령포와 마도 사이 및 단량과
어란의 사이에 각각 석부를 두어 병영에 유방하는 정병을 두 대로 나누어 수자리 살게 하고 순천의 석보에는 본부에 유방하는 정병 한 대로서 수자리 살게 하고 각각 군관을 보내어 이를 영솔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수군일 경우라면 대중소의 병선에 각각 정원이 있어 감하여 뺄 수가 없고 또 외구가 아무리 성부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오랜 시일을 견디지 못할 것이니 창고를 만들어 양식을 저축해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조조에 일찍이 사창을 설치한 일이 있었는데 본 고을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감수하는 자가 그리낌없이 제멋대로 하여 염산할 때 줄어든 것이 많고 불을 넣고는 도망한 자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만일 보호 안에 창고를 설치하면 배단이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거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유는 의논하기를 순천의 석보에 군인을 더 두고 회령과 마도, 단량과 어란 사이에 보를 만들어 양식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수영군은 배의 수요가 많고 적음에 따라 설치하고 다른 곳에 나눠 소속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병영군은 다만 3녀를 2대 역시 인원수를 감해서는 안 되며 가까운 고을에서 번창군 100명을 내어다가 새로 설치한 두 보에 나누어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근래 남쪽에 왜구들이 몰래 나타나는 일이 잦은데 방어가 허술하니 개청한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정창성 등의 의논에 따랐다. 권농가는 관내의 농업을 권과하며 농업에 관한 일을 힘쓰는 것을 임무로 하고 수령이 근근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되 매면에 1인씩을 두었다. 통주는 민호를 편제한 한 통의 어른이다. 비유는 학렬이 낮거나 나이가 어립니다. 서장은 서출의 장자이다. 경함은 남을 모함에 무너뜨립니다. 육역은 인륜의 도리에 어긋나는 6가지 행동이다. 곧 귀한 사람을 방해하며 연장자를 능모하며 가까운 사람을 이간하며 오래된 사람을 갈라놓으며 큰 사람을 침범하며 엄탕한 짓을 하는 일을 말한다. 예봉은 날카로운 창끝이다. 사창은 환곡때 저장해 두던 각 고을의 곳집이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계손이 지게하기를 얼마 전에 내리신 전지를 받들었는데 직전 공신전 별사전의 조세를 어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창에 스스로 바치게 하여 관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어떤 이는 경창으로 바치는 것이나 지주의 집으로 바치는 것이나 민폐는 다를 것이 없으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백성들에게 어느 것이 좋겠느냐고 하셨기에 신이 여러 고울로 하여금 민정에 원하는 것을 물었더니 모두 경창에 스스로 바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호조에서 여기에 의하여 아뢰기를 모든 농지의 세를 백성들로 하여금 초과까지 아울러 경창에 스스로 바치도록 하고 그것을 녹봉의 예의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직전은 사전의 하나이다. 벼슬아치들에게 벼슬 하는 동안 나누어 주던 땅이다. 원칙적으로 세습하지 못한다. 공신전은 과전 외에 공신에게 주는 토지이다.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별사전은 승직이나 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특별히 내려주던 논밭이다. 초가는 곡초인 집을 경작인에게 전부 차지하게 하는 대신에 경작인이 전주에게 주는 대가이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0일 기묘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영산보험군 김수원이 이천 온천에 모욕하러 갔으니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임수경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계승부 경력으로 있을 때 보니 성 안에 민가가 빽빽하여 비늘처럼 잇따라 절비하였었는데 지금은 민가가 쓸쓸합니다. 계승부는 옛
도읍인 만큼 진실로 마땅히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도산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제 영감의 청태와 사포서의 채소 같은 일을 백성들이 매우 괴로워하는데 이제 또 적전의 농사 일을 뒷바라지하게 한다면 본부의 백성들은 전반하는 일을 전업으로 삼기 때문에 농사를 일삼지 않고 항상 사람을 사서 뒷바라지하고 부교육도 하게 되는데 아무리 편하게 살고 싶은들 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적전의 일을 의논해서 하라고 하였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니 우승지 홍기달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다시 상고에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적전은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이다. 전파는 사고 팔고 하는 일이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란 내가 율문의 친속 상구의 주왕을 보니 제매가 형자를 구타하는 경우 칼로 상하게 한 자 및 팔이나 다리를 부러뜨린 자 만약이라도 그 한쪽 눈을 멀게 한 자 목졸라 죽인 자는 다 차명에 처하되 고의로 죽인 자는 능지 처사하고 그 형자가 제매를 구타하여 죽인 자는 장 100대에 도 3년을 하되 고의로 죽인 자는 장 100대 유 2천리로 하니 존장 비유 사이의 경중은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나라 양천 적서의 분들이 지극히 엄하게 될 것이다. 가령 서형이 적자를 죽이면 이것은 비로소 존을 죽인 것이 되고 적자가 서형을 죽이면 이것은 유로서 장을 죽인 것이 되어 서로 존비와 장류의 분들이 있는데 율문에만 의하여 주의를 정한다면 각각 구애됨이 있다. 이제부터는 서로 구타에 살해하는 자는 다 사형으로서 처단하도록 하고 그 과조를 상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지금 여러 도의 전마 별감이 한결같이 영안도의 예의에 따라 수령들의 불법까지 겸해서 살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또 전날 교지에 이르시기를 전마별감의 불법한 일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규철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신등은 생각한데 왕명을 받던 신하로서 감사에게 제를 받는다는 것은 일의 대체에 마땅하지 못하고 더구나 이번의 전마별감은 다 작질이 높고 청렴하여 정직한 사람이니 청근대 성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니 다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전 평안도 관찰사 이파가 도내 여러 고을에 있는 사민들을 존무하지 못하여 유망하게 한 죄는 유리 장 80대를 속 바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공기씨, 첨정, 유자, 한 등 5사람이 연대하였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안철랑을 통훈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윤희손을 손이랑 사가는 정원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94권 성종 9년 7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관 안관후가 아뢰기를 신이 전날 낙산사로 구로를 열어 금표를 치우도록 청하였었는데 지금까지 하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낙산사의 금표는 100보에 불과하고 횟수는 지극히 넓은데 하필 100보 안에서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구로는 절에서 거리가 멀지 아니한데 대개 양양을 왕래하는 사자들이 기생을 탐하여 오래 머물면서 간혹 횃불을 들고 밤길을 다니다가 불을 내어 연소될 염려도 없지 않으니 만일 구로를 다시 연다면 내가 기생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안관후가 말하기를 기생이야 있고 없고 관계가 없으나 양양에 기생이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인데 이제 만일 기생을 없애버린다면 후세에 반드시 저를 위해서 없앴다고 할 것입니다. 옛날 제왕도 택량은 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는데 이제 만일 금하신다면 후세에 반드시 저를 위해서 금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신자로서 선왕 때의 일을 다 고치고자 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니 안간우가 말하기를 만일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고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고 주하참전 허종이 아뢰기를 선왕 때의 일로 헌장에 관계되는 것은 경솔히 고칠 수 없겠지만 이와 같은 일은 마땅히 빨리 고쳐야 합니다 하였다.
안관우가 말하기를 만일 농사가 흉년이 되어 백성들이 줄이게 되면 반드시 해물을 취하여 먹어야 할 것인데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가까운 데를 버리고 먼 데서 구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그 검표의 안에 민가가 얼마나 되기에 꼭 해물에 의뢰해서 살려면 창해가 굉장히 넓은데 어찌 반드시 그 많은 곳에서 해야 되겠는가? 하니 도승지 손순육 말하기를 다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검표를 설치하는 것을 어리에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지평 안선이 말하기를 신등이 자주 불가의 일을 아뢰었으나 한 번도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여 결망함을 일길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선왕 때의 일을 다 고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원각사를 헐어버리고 중들을 모두 죽여버린 뒤에야 마음이 쾌하겠느냐 하니 안관우가 말하기를 큰일을 비록 갑자기 고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작은 일은 고쳐버리는 것이 매우 옳습니다. 하고 안선이 말하기를 비록 원각사를 헐어버리고 중들을 다 죽인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위나라 임금이 천하의 중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는 너무 심한 일이었다 하였다. 팽리양은 못에 설치한 어량을 말한다. 성정실록 94권 성정 9년 7월 23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정경정성과 의정부 6조 대관들을 불러서 정사를 의논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절도죄는 산범이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범하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며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재범일 경우 작물의 많고 적음을 계산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에 관한 일이다. 정장선 한 명의 신정 고태별 김선명은 의논하기를 절도죄는 작물이 많고 적은 것을 막론하고 산범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율문에 기재되어 있는데 근래에 와서 도적이 점차 성하여지고 재범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다만 패단을 덜 생기게 하려는 한때의 방책인 것이니 만약 도둑이 차차 병식되면 산범에서 사형에 처하는 법을 도로 시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예로부터 창고의 돈이나 곡식을 도둑질한 외에는 작물의 다수를 계산한다는 일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도둑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정해서 작물의 다수를 계산할 것 없이 재범이면 사형에 처하되 그 가운데 정상이 불쌍한 사람은 임금이 재량껏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 이극배 홍은 강희맹 허중 어유소 이극증 양승지 어세공 윤험 윤계겸 이극균 신정 유지 김 강자평은 의논하기를 재범의 절도를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성록에 실려 있고 또 지금 도둑이 너무 극성하니 잠잠해질 때까지 작물의 다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사원 김국관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절도 산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은 율문에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이 너무 극성한 까닭에 재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역시 일시적인 임시 편법일 뿐입니다. 다만 오늘 한 푼의 돈을 도둑질하고 내일 한 개의 참외를 도둑질했다고 해서 다 사형에 처한다면 생사가 지극히 중한 일인데 어찌 애석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법에 관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작물의 다수를 계산해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제 부득이하여 재범을 사형에 처하기로 한다면 재범의 작물이 1관 이상에 달하는 자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박양신, 김자정은 의논하기를 작물의 다수는 인가의 재물이 많은가 적은가에 관계되는 것이지 도둑질하는 자의 마음에 본래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해서 훔치는 것이 아니니 작물의 다수를 계산하지 말고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은 김긍윤은 의논하기를 절도 산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율문의 상법으로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도둑이 점점 극성하기에 특별히 재범을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세워 일시적인 패단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만일 작물의 관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그 다 사형에 처한다면 호생의 덕에 어긋남이 있으니 작물을 계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맹현은 의논하기를 절도 산범을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이 율문에 실려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시행하여 온 지가 오래인데 요즘 도둑이 점점 극성함으로 시패를 막고자 하여 작물의 관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재범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는 것은 호생의 덕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하물며 형벌이 어떤 세대는 가볍게 되기도 하고 어떤 세대는 무겁게 되기도 하여 형벌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법을 쓰고 있으므로 실패를 막기 위한 임시편법을 가지고 만세의 법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문에 따라 산범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겠고 이제 만일 가볍게 고칠 수 없다면 오름지기 재범에는 작물의 다수를 계산해서 교수형에 처하도록 하소서 하고 김유, 안관호, 최반, 안선, 이세관, 윤희노는 의논하기를 일전을 훔친 것 따위는 비록 재범이라도 작물이 지극해졌고 남에게 해를 끼친 것도 적으며 또 사람마다 범하기 쉬운 일이므로 비록 아침에 죽이고 저녁에 죽인다도 역시 금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름지기 재범으로서 작물을 통틀어 계산해서 총액 10간 이상인 자문을 사용하는 것이 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전지하기를 거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1. 광릉의 사토가 해마다 무너지는 것을 견고하게 수축하는 것에 관한 일이다. 장창선 한명의 심해 윤사한 김국강은 의논하기를 예로부터 능실은 모두 안에는 석실을 만들고 밖에는 대석을 두게 한 것이 실로만세 연구한 법입니다. 우리 세조께서 이 유교로 석실과 대석을 금하신 것은 검소한 덕을 승상하도록 하신 소위이므로 이는 연구한 계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훗날 신서들의 분묘와 구별이 없게 될 것이니 대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능위가 무너지는 까닭으로 오로지 석회, 세사, 황토의 산물로 단단하게 쌓아 놓아 잔디뿌리가 깊이 뻗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니 이제 마땅히 산물을 좀 얕게 깎아내리고 황토를 두텁게 쌓은 연후에 사토를 덮으면 잔디뿌리가 깊이 들어가 얽혀서 붕괴될 염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산물을 깎아버린다 해도 빗물이 스며들 까닭은 없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옛날에 제왕의 영실은 다 구름처럼 만들어 거의 한 길이나 두게 하였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없었습니다. 세조께서 이런 형편을 깊이 생각하셔서 사대와 석실을 버리고 다만 토릉을 만들게 하였으니 이는 만세의 계책이며 또한 검수를 승상하는 아름다운 뜻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능을 만드는 사람이 산물로서 단단하게 쌓고 사토를 입히기 때문에 잔디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자연지스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땅히 산물을 조금 깎아내고 흙을 두텁게 덮어서 너무 높지만 않게 하여 그의 옛 제도에 맞고 무너질 연유도 없을 것이며 또한 유교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 김급대, 홍은, 강희명, 허정, 어유소, 이극정, 양승기, 어세공, 윤흠, 윤계금, 이승소, 신정, 유지, 신준, 고태필, 김순령, 이명현은 의논하기를 광릉의 사토가 해마다 무너진 것은 능히 지형이 높고 가파른 데다가 안에 산물이 견고하게 높이 쌓여 있어 밖에 쌓은 사토가 잘 붙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흙비가 스며들면 쉽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지형이 높고 가파르면 무너지기가 쉽고 그 터가 넓고 두터우면 견고한 것이니 마땅히 산물을 깎아내고 사토를 쌓아 그 터는 넓게 하고 위는 높고 가파르지 않도록 하면 무너질 염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석실과 사대석을 쓰지 말라는 유교가 매우 엄하여 광릉뿐만 아니라 영릉, 창릉, 공릉, 순릉 등의 여러 능도 다 그러하니 이제 경솔하게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극균, 강자평, 박양신, 김극류, 정은, 자정은 의논하기를 세조께서 평일에 사대석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셨고 예정은 그 유교를 이어받았는데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또 능침을 모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와서 대석을 설치한다는 것은 마음에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 능침의 형태가 크고 가파르니 점점 이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마땅히 난간석을 그만두고 축토를 더하여 능의 형태를 비스듬히 비탈치게 하여 영구히 유지되도록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유, 안간호, 최반, 안선, 이세광, 유인호는 의논하기를 광릉의 사토가 이와 같이 무너진 것은 산물의 혼합이 돌덩이같이 단단하게 되어 있고 지세가 또한 높고 가파라서 잔디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니 이제 만일 그 위를 깎아내어 좀 얕게 하고 겉을 늘려서 쌓는다면 영구히 견고하게 되어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신도는 고유함을 승상하니 능 위에 올라가서 동작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영세, 만세, 영구의 계책이라면 잠시 이안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불가할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정창선 등의 의논에 따랐다.